네, PHM 11월 15일 수요일 수업이고요. 현장에는 우리 민승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 시험이 안 끝났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잘 시험을 보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현강으로 보겠네요. 그냥 5분 정도는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문제 다 풀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다 풀었으면 다음 문장도 한번 풀어봐. 다음 문제도 많이 풀고 가자. 왜냐면 그렇게 해놓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너무 설명만 들으면 배우는 게 없어요. 그 문제까지만 풀고 넘어가죠.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얘 약간 넘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부터 설명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니? 이제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다?
좋아요. 자, 9월의 18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9월로 넘어갔어요. 사실 뒤쪽으로 갈수록 여러분이 조금 힘들죠. 왜냐면 이제 지문 난이도나 길이나 이런 게 좀 넓어지니까. 다시 좀 약간 쉬운 쪽으로 오긴 했습니다. 18번 글의 목적이고요. 18번은 다시 얘기하지만 듣기 풀면서 동시에 풀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낮죠. 다만 여기서 실수가 안 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약간 모의고사에서 아직 그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90 이상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점수예요. 18번은. 그래서 듣기를 들으면서 풀더라도 집중력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일부 힌트만으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정답 찾기 가능.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한 줄 한 줄 세밀하게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형이 애초에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다는 거지. 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민승이 한번 읽어보고 내가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어떤 단어나 어떤 글이었는지에 밑줄을 좀 치세요. 일단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 2번이었어요. 2번이 정답이었는데 어딜 보면 2번이 정답인 걸 아니야. 연례 행사에, 식당의 연례 행사에 초대하려고 어딜 보면 연례 행사에 초대를 했다는 게 나와 있는지. 목적이래. 목적 좀 적었나? 위주를 좀 더 가봐. 많이 가. 많이. 내가 이런 단어들과 이런 문장들에 도움이 많이 된다. 2번 좋아요. 맞습니다. 지금 2번 문장이 압도적으로 큰 도움이 됐거든요. 민승이가 아주 잘했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이 중에서도 이거죠. Be honored and delighted. 자, honor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 honor. 원래는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다. 영광스럽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누구를 영광스럽게 만들다. 영광을 돌리다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쓰였냐면 비동사 플러스 pp로 be honored가 돼서 영광스럽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거니까 내가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나 연설 같은 거 할 때 많이 얘기하는 그거죠. 이렇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레스토랑 식당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영광이고 delighted는 무슨 뜻이냐? 기쁜이란 뜻이죠. 기쁩니다.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투부정사 그럼 뭐냐? 이때 투부정사가 중요한데요. 이때 투부정사는 앞쪽에 이런 감정들을 설명하는 감정의 원인, 좀 더 크게 보면은 부사적 용법이에요. 두 가지 감정이 나왔죠. 기쁘고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 감정의 원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해석이 돼야 돼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즉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투부정사 동작을 해서 기쁘고 영광스럽다라는 말이 돼야 돼요. 내가 투부정사 동작을 해서 기쁘고 영광스럽다. 그럼 투부정사 동작이 뭔데? 자, 얘가 사실상 정답이었죠. 정답 힌트. 얘 여기에 있었어요. 뭐였냐면 초대란 말이 무조건 나와요. invite란 초대하다가 나왔죠. 이게 굉장히 큰 힌트였습니다. 그리고 annual fall dinner party. 그래서 annual fall dinner 나왔잖아요. 자, fall dinner는 뭐 가을 식사회, 미식회 이런 거고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큰 힌트가 annual이었는데 민승아 annual 뜻이 뭐니? 그렇지, 매년이. 아유 잘했어요.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에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관심 없다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찾는 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글쓴이가 출제자가 원하는 건 글의 목적이에요. 출제자도 모두 알아요. 전국의 거의 99% 학생은 이거를 듣기 문제를 풀면서 푼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구석구석을 다 읽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읽느라고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건 조심하세요. 민승이를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쉽게만 나오진 않아요. 중간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너무 쉬웠죠. 거의 첫 문장이 뭐 힌트였으니까. 근데 중간에 가서야 알게 되는 글도 있지만 오늘처럼 확신이 생겼을 때는 밑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이거. 아무리 쉬운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단어는 배울 게 있어요. 단어는 언제나 배울 게 있습니다. 꼭 적어주세요.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거. 한 20초 줄 테니까 19번 한번 읽어보세요. 쭈르륵 위에서부터 읽고요. 다시 내가 어떤 글을 읽었는지를 돌이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기에 앞서서 밑에 가서 단어부터 적고 갈게요. 단어에 있어서 조금 채워 넣어 주시고요. 본인이 찾은 단어랑 다른 뜻이 있으면 이 다른 뜻도 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알수록 좋겠죠, 단어는. 영어가 단어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앞쪽에 이 19번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단어적으로 안 밀릴 거예요. 풀기에는 충분한 단어량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우리가 어떤 미션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어떤 미션을 받았냐면 분위기를 찾으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분위기를 찾으라는 미션. 잘 쓰고 있니? 네, 단어를 다 쓰고 넘어갑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몇 개 있으니까요. 의외로 더운데? 자, 위로 올라가서 분위기를 찾아볼 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민승아,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분위기를 찾을 만한 힌트가 되는 단어에다 밑줄을 좀 그읍시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영상 보는 친구도 여기서 뒤로 넘기지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어느 부분이 나한테 힌트가 되었는지. 분위기라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선생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말 그대로 분위기니까요. 눈치도 있고 여러분이 또 어디 가가지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 능력이니까요. 자, 일단 처음부터 이거죠. 한밤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깨어났어요. 이런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요. 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따가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엄마라고 그가 물어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안심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의 방에 있었고 그 사람은 리드미컬하고 그렇게 긁히는 듯한 숨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자신 게 아니었다. 네, 선생님이 빨간색은 좀 더 많이 중심적으로 영향을 미친 문장, 노란색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던 문장, 이렇게 그었는데요. 여러분도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좀 그려지면 좋고요. 다만 오른쪽에 이렇게 적으세요. 절대로 듬성듬성 읽지 말기라고 적으세요.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내서 다 읽어야지 내가 여기만 읽고 저기만 읽고 내가 보이는 단어만 해석하고 보이지 않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면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딱딱 읽게 밑줄을 쳐준 이유는 여러분이 같은 문장을 봤어도 어떤 문장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지 그 같이 판단을 하라고 지금 선생님이 밑줄을 쳐놓은 거지 저기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기만 읽을 수도 없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밤중에란 뜻이죠. 한밤중에. 한밤중에. In the middle of the night.
매트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매트는 갑자기 awaken, 일어났습니다. awaken은 깨다이며 깨다, 깨우다. 둘 다 돼요. 누군가 남을 깨우는 거나 자기가 잠을 깨는 거나 다 돼요. 깨고 깨웠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났어요. He glanced at이라고, glanced at의 밑줄자 그지고 얘는 무엇을 엿보다, 그러니까 잠깐 보다, 살짝 보다 이런 얘기예요. 엿보다, 살짝 보다. 그는 살짝 뭘 봤냐면 그의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거는 3시 23분이었어요. 새벽이죠. 3시 23분에 깬 거예요. For just an instant, 잠시 동안이란 뜻이에요.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그는 wondered. wonder 민스가 무슨 뜻이니? wonder. 그렇지, 궁금해하다요. 아유 잘했고요. What had wakened him? 이라고 해서 얘는 목적어고 간접 의문문이 지금 목적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무엇이 의, 주, 동인데 의문사가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고 동사가 나와요. what이 지금 뒤에 주어가 필요 없는 이유는 what 자체가 의문사면서 주어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의동이에요. 의동. 의문사가 주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때 해석은 어떻게 하냐? 그 4번 문장만 오른쪽에 해석을 좀 적어줄게요. 4번 해석 오른쪽 그 페이지에 잠시 동안 그는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를 궁금히 여겼다. 잠시 동안 그는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를 궁금해했다. 잠시 동안 그는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를 궁금히 여겼다. 보통 잠 가끔 깨는 사람도 있죠. 선생님 어릴 때는 피가 잘 통해서 그런지 쥐가 많이 났어요. 네. 쥐가 나면서 민서 자다가 쥐 나본 적 있니? 없어? 아 좋겠구나. 아, 진짜 미쳐요. 막 졸려 죽겠는데 그 주무르느라고 힘들단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왜 깨어난지를 몰라. 그러다가 기억을 했어. 뭐라고 기억했어? He remembered. 그는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을 했어요. 뭐라고 기억을 했냐? 이 뒷문장이 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했거든요. 6번에 별표 하나만 쳐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He had heard someone come into his room. 나옵니다. 그는 들었다. 누군가가 그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들었다. 자, 이쪽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첫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가 나옵니다. hear이라는 지각동사가 나와요. 지각동사의 해석은 어떻게 하냐? 뒤에 있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행동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예요. 저건 뭐죠? 왜 꺼졌죠? 보다, 듣다, 느끼다입니다. 보다, 듣다, 느끼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 그는 누군가가 그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때 OC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는 come이라는 동사 원형과 하나가 더 있죠. 민승아 혹시 알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ing라는 현재 분사 형태가 올 수 있어요. 현재 분사가 OC,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해석은 저렇게 하면 되고요. 그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내려가서 7번 Matt sat up in bed. 자,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sat up. 일어나가지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침대에 앉았고 또 뭘 했냐면 rubbed, 두 번째 동사 rubbed his eyes. 자기의 눈을 비볐어요. rub은 이제 비비다라는 뜻이거든요. rub. 그래서 자기의 눈을 비볐고요. and 세모 잡고 동사 세 번째 looked around the small room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했냐? 그리고 이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해석은 뭐 별로 안 어렵죠? 일어나가지고 앉고 눈을 비빈 다음에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다음 문장 중요해요. 여기는 일단 이따가 해석을 꼭 해볼 건데 오늘 나온 문장 중에서는 그래도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엄마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말했다. 조용히 ly 수식어.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온다. 쉼표 나오고 ing. 민승아 이거 뭐라 그래? 쉼표 나오고 ing. 그렇지, 고마워요. 분사 구문 해석 어떻게 하니? 아유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유 잘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해석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분사 구문을 잘 알아듣고 있고 분사 구문을 하면서 해석하면 되죠. 바라면서, 희망하면서요. 이 사람이 왜 엄마를 울부짖었냐면 희망하고 있어서 뭘 희망했을까?
He would hear his mother's voice.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를 희망했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를 희망했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떤 목소리였냐면 assuring him that everything was alright. 여기가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assure이라는 단어 뜻을 알아야 됩니다. 민스가 assure 뜻이 뭘까? 그렇지, 보장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했고요. 그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보장하다도 되겠지만 안심시키다도 됩니다. 그를 안심시키는 어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지. 그에게 뭘 안심시킬까? 뭘 안심시켜? That everything was alright.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애초에 얘는 이렇게 씁니다. assure 목적어 assure 다음에 A 그리고 that을 꺼내요. S 플러스 B 이러면 A에게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다, 보장하다, 확신시키다. A에게 S가 B 하다는 것을 보장하다, 확신시키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A에게 대절,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보장하다, 확신시키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But there was no answer.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자기는 안심을 좀 얻고 싶었는데 아무런 응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문제. 내려가서 Matt는 노력했어요. 이거 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목적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사실 문법에 따라서는 투부정사를 부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목적어를 좋아하지 않는 문법책도 있습니다. 저 목적으로 잘 안 보는 문법책도 있지만 일단 학생 입장에서 이 뒤에 ing가 나올지 투부정사가 나올지로 해석이 갈리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목적으로 잡을게요. 영어적으로는 저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목적으로 잡는 게. 자, 오른쪽에 try 다음 투부정사가 나오면 민승아 혹시 해석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자. 뭐뭐 하기 위해 애쓰다, 노력하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절실한 거예요. 내가 이걸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위에 거 같은 경우 뭐냐면 무엇을 시험 삼아 해보답니다. 뭔가를 시험 삼아 해보는 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지금 투부정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해석은 Matt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자기가 환청을 듣는 거라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Matt은 스스로에게 자신이 환청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이야기하려고 애썼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배워야 될 건 hear 하고 나서 아무런 특정한 형용사를 안 넣고 things 하면은 환청을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냥 뭔가를 듣는다는 얘기죠. hear things. 이게 환청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앞에 따로 형용사가 있으면 이 뜻이 안 나오고요. 그냥 hear things 이라면 뭔가 듣는다, 환청을 듣는다 라는 거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뭐예요? tell 다음에 A, B 해가지고 A가 IO, B가 DO인데 오늘처럼 이 B 자리에 대시 올 수도 있어요. tell 하고 나서 그에게 IO고 대절을 얘기했다라는 얘기죠. IO에게 DO를 얘기해 준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뭘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환청을 듣는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성성분을 IO, DO로 잡진 마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를 다 목적으로 잡았었잖아요. 투부정사를 하나로 보는 게 지금 더 옳은 판단입니다. 저 안에서 선생님이 동사랑 IO, DO를 잡아준 이유는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IO, DO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준 거고, 실제 구성성분적으로는 그냥 간편하게 try 다음에 목적어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거의 다 왔으니까 뒤에 한번 가볼게요. 뒤에 but he knew he was,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는데 그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환청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 괄호 칩시다. He wasn't hearing things. 이 말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wasn't만으로 내가 환청을 듣는 게 아니었다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re 나왔으니까 there 다음에는 was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someone이 주어예요. in his room 전명구 수식어입니다. 해석은 뭐냐면 그의 방에서 누군가가 있었다. 그의 방에 누군가가 있었다. 얼마나 소름 끼쳐요. 내가 지금 모르는 누군가가 내 방에 지금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해봅시다. He could hear rhythmic. 그는 들을 수 있었어요. rhythmic scratchy breathing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얜 지금 이때 hear는 밑에 꺼내서 지각동사 아님이라고 적으세요. 얜 지각동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리드미컬하고 긁히는 듯한 숨소리를 들었어요. 스크래치가 좀 어려운데 얘는 긁히는 듯한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스크래치가 이제 Y를 빼버리면은 긁힌 자국이거든요. 스크래치가 나다. 기스라 그러죠. breathing은 긁히는 듯한 숨소리입니다. and의 세모 잡고 it wasn't his own.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he lay awake for the rest of the night 하면 되는데요. 그는 누워 있었어요. awake한 상태로 for the rest of the night 수식어로 가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그는 남아있는 밤, 그러니까 남은 밤을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여기는 꼭 적읍시다.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자, 영어하고 관련돼서 아마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민승이도 많이 봤을 거예요. lie. 민승아, lie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 뭐하고 뭘까? 그렇지, 고마워요. 거짓말하다, 눕다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랬을 때 거짓말하다는 이렇게 갑니다. lied로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정해져요. 그리고 눕다야말로 좀 달라지죠. lay하고 lay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lay가 그 눕히다 또는 뭔가를 놓다, 알을 낳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쓰였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모양이 똑같다는 점이 있어요.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배우긴 배우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와도 여전히 우리를 약간 성가시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냐면 과거형으로 쭉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레이는 누워 있었다라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쪽이죠. 위에 쪽 이겁니다. 라이의 과거형인 레이가 나왔어요. 참고로 하나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거를 일형식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일형식뿐 아니라 이형식 가능이라고 적으세요. 일형식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형식이 가능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때 lie 한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stand도 그렇고 sit도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뒤에는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동사 뒤에 오는 보어가 되면서 이형식이 돼요. 그리고 해석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때 해석은 그냥 뭐뭐한 상태로 눕다, 앉다, 서 있다가 돼요. 눕다, 앉다, 서 있다. 뭐뭐한 상태로 눕다, 앉다, 서 있다. 서 있다가 먼저네. 눕다, 서 있다, 앉아 있다. 그래서 아까 해석을 보시면 한국어 해석으로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예요.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얘는 awake가 형용사로 깨어있는이기 때문에 저런 뜻이 됩니다. awake는 깨어있는. 자, 그럼 정답은 민스가 뭐였니 정답? 5번이죠. 미스테리하고 frightening. frightening 놀라운인데 약간 기분 나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쁘면서 놀라운 이런 게 느낌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뭔가 소름 끼치게 놀라운 게 frightenings입니다. 그래서 무서운이라고도 가끔 해석을 하거든요. 단어장에서.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가서 단어를 좀 적고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단어를 좀 적어보세요. 오케이. 단어를 다 적었으면 좀 쉬세요. 2분만 쉬었다가 다음 장 넘어갑시다. 요즘 고생이 많다. 하나 쉬어. 의사 고등학교 어디 간다 그랬지?
가야 새로 쓰다. 새로 가고 싶어하는 게 엄청 많으네요. 그래서 그래. 또 뭐 새로운 중이니까. 좀 약간 참작하지 않을까? 인기가 많더라고 새롬이. 실제로도 잘 내셔. 선생님들도 회의하다 보면은 새로운 거는 추천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 많죠. 뱃속이 많았어가지고. 유세가 새로운 중은 남녀공학이다. 새로운 고도 남녀공학이다. 여학생들하고 잘 지내라? 좋구나. 선생님도 남녀공학 출신이어서 막 여학생 그렇게 불편했던 적 많이 없어. 내가 남중 남고 라인은 또 다르더라고 느낌이. 어른 돼서 만나고 느낌. 오늘 학교가 하나 더 있거든. 끝난 학교가. 승준은 안 왔어. 어제까지 하고 안 왔어. 오늘 걔네는 오늘 시험이 끝났어. 뭐라 지금. 새로이 빨리 오긴 했지. 그래서 다음에 나 학교 시험지 좀 보내줘. 모아놓으라고. 방학 중에 어떤 기획을 갖고 있는? 그래. 새로운 건 언제 발표가 되나? 진짜? 2월쯤인가? 알아볼게. 대부분의 학교가 근데 11월, 1월 나오는 것 같은데. 눈은 언제 나빠졌어? 중1 때부터 응. 점수 좀 좋지. 그랬어? 선생님도 중1 때부터 썼거든. 선생님은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이 약간 시선이 좀 안 좋았었어. 너무 어두운 곳에서 자습을 시킨 거야. 그때 확 안 좋아지더라고. 눈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다면 알겠죠.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 장 가서 좀 또 하다가 이제 다음 교시로 넘어갈게요. 20번 한 10초 20초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0번 이제 주장 유형이고요. 오늘 아마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남은 시간 고려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20번 점이 많네. 이번에 중3 애들 100점이 많아. 자, 쉽게 나왔나 봐. 가봅시다. 20번 갑니다. 20번에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 주장 유형입니다. 주장 유형은 아무래도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생각 알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 넣지 않기. 그리고 확대 해석이나 축소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절한 범위로 얘기를 하면 그 적절한 범위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도 어느 정도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 자꾸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거를 어필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얘기했으면 딱 거기까지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배울 게 일단 오른쪽에 얘가 있어요. set about to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얘는 무엇을 시작하다 또는 약간 뉘앙스를 살려주면 뭔가를 시작하려고 자리에 앉다 이 정도예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자리에 앉다. 그래서 당신이 이때는 as가 접속사로 쓰였는데
접속사로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할 때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안하겠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굉장히 많아요. As you set about to write, 이거 선생님 동사를 다 긁을게요. 동사를 관용적 표현으로 동사로 다 긁고 끊고 난 다음에 it is worth ing를 동사로 다 끊습니다. yourself를 io, that, while you 어쩌고 저쩌고 읽쩌고 뒤에 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를 다 do로 잡아주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 저기서 비동사 다음에 worth ing를 동사 하나로 잡은 이유는 있어요. 얘는 어떤 뜻이냐면 동명사의 관용 표현인데요. 저때 ing는 동명사란 얘기죠. 근데 이 동명사의 관용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관용 표현이에요. 무엇을 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동사가 뭐였냐면 이때 remind가 나옵니다. remind는 민승아 무슨 뜻일까? 다시 그렇지. 고마워요. 저거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remind A of B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러면 A로 하여금 B가 다시 생각나게 하다.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상기시키다가 됩니다. 다만 한국인으로서 상기시키다는 말을 선생님은 단어장에서밖에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기억나게 하다라고 선생님이 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오늘은 remind A of B가 아닌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이게 있어요. remind A, that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A가 IO, 뒤에가 DO로 판단을 해요. 사형식으로 보는데 해석은 거의 같아요. A로 하여금 S가 동사하다고 다시 생각나게 하다 이거예요. 네, 쉽죠? 네. A로 하여금 DO가 맞다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장에서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크게 보세요. 어떻게 크게 보는 게 중요하냐면 자, 가치가 있대요. 주어는 가치가 있어요. 주어는 가치가 있는데 뭐라 그러죠? IO에게 대절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 근데 여기서 할 얘기가 있네요. 자, 여기서 IO, DO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IO, DO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좀 이렇게 잡아주세요. DO를 일단 지워주시고요. IO, DO로 쓸 수는 있어요. 실제로 쓸 수 있지만 얘는 이게 지금 더 중요합니다. 얘를 진주어로 보고 이시 가주어로 보이는 게 좋아서 진주어를 가주어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은 해석이에요. 알겠나요? 그랬을 때 해석도 사실 IO, DO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절의 이 긴 부분이 결국 당신 자신에게 기억나게 할 가치가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be worth ing가 뭐뭐 할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대절은 당신에게, 당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쓰시면 됩니다. 대절은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켜줄 가치가 있다. 일단은 속는 셈 치고 이렇게 써주세요. 대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절은 당신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괄호를 치세요. 대절은 뭐냐면 괄호를 치고 당신이 스스로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반면에 당신이 스스로의 관점 알죠? point of view, 내가 보는 관점. 당신이 스스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반면에 그렇게는 해야 되지만 반면에 당신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신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고 끝내지 말고 괄호를 치고 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가치가 있다.
괄호를 닫고 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상기시킬 가치가 있다. 자, 뭔 얘기냐? 이 사람의 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관점을 가지는 건 좋은데 다른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정해주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걸 매번 상기해라 이런 뜻입니다. 글쓴이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글쓴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너무 독자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되겠죠. 독자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 이게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자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좀 편안하게 여러분도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편안한 말로 바꾸기. 이 연습을 자꾸 해보면 여러분이 실력이 늘거든요.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너무 넓게 잡거나 너무 좁게 잡거나 아니면 다른 말을 잡거나 이럴 수 있지만 연습을 자꾸 해야 여러분이 글을 읽는 능력이 커져요. 편안한 말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적고 갈게요. 숙제는 아무래도 민승이만 있을 것 같은데 민승아 저번에 몇 번 했었지? 19번 했지. 그러면 이번에는 21번만 해주세요. 21번만 단어 독해 오시면 되고요. 민승이만이 아니라 이거는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 영상 시청 학생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토요일날 올 필요가 없어요. 토요일 학원 X. 왜냐면 우리는 중1, 중2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독해 테스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11월 말에 11월 27일 월요일날 모의고사를 보고요. 이게 중3 레벨 테스트예요. 알았죠?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이때 잘 보세요. 안녕.